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30대 중반의 나이에 어린이집 다니는 딸아이 하나 키우고 있는 싱글맘입니다. 이렇게 제가 사연을 보내게 된 계기는 끝까지 지키고 싶었던 저의 결혼 생활이 산산조각 났기 때문입니다. 딸을 생각한다면 남편과 이혼만큼은 막고 싶었지만 저에게는 그 어떤 선택권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남편과 시어머니의 시커먼 속셈을 알게 된 이상 남편과 함께 살고 싶은 마음도 사라져버렸고 무엇보다 딸아이를 위해서라도 이혼하는 게 맞다는 확신이 들었네요. 답답한 마음에 컴퓨터 앞에 앉아 있다가 글을 써보는 거니 단 한 분이라도 귀 기울여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저는 20대를 거의 모범생처럼 공부만 하다 보냈고 그렇게 졸업하고 남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대기업 본사에 취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회생활이라는 게 책상 앞에 앉아서 공부만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매일같이 이어지는 의미 없는 야근과 주말 근무에 저는 조금씩 지쳐갔고 특히나 남들을 밟고 올라서야 성공할 수 있는 구조가 제게는 너무나도 큰 스트레스로 다가왔습니다.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은 마음뿐이었지만 부모님을 실망시켜드릴 수는 없기에 남몰래 울며불며 어찌어찌 3년은 버티고 다녔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적응이 되기는커녕 제 상태는 점점 심각해졌고 나중에 마지막 3년차 때는 회사에 출근하기가 싫어 자동으로 눈물이 나오고 잘 때는 악몽에 시달리기까지 했네요. 결국 아무 문제 없이 회사 생활을 잘하고 있을 거라 믿고 계시던 부모님께서도 눈치를 채셨고 자연스럽게 저는 퇴사를 하고 정신과 상담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회사 생활을 그만두고 얼마 안 있어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오더라고요. 하지만 평생 놀고 먹을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악몽 같던 회사 생활을 다시 하기는 죽기보다 싫어서 선택한 게 바로 아빠가 하고 계시던 정육점을 물려받는 거였지요. 참고로 저희 아빠가 운영하고 계시는 가게는 일반 정육점과는 조금 다릅니다. 고기를 납품받아 판매만 하는 게 아니라 따로 작업장이 붙어 있는데 거기서 아빠가 직접 고기들을 발굴하고 부위별로 분류까지 하시거든요. 정말 웃기게도 책상에 앉아서 편하게 일할 때는 그렇게 출근하기가 싫더니 하루 종일 땀 흘려서 고기들과 씨름하는 시간들은 전혀 힘들지가 않았어요. 내가 노력한 만큼 정당하게 돈을 번다는 느낌이 너무 새롭고 좋았습니다. 아빠와 함께 일한 건 4년 정도 되고요. 그 후에 아빠는 은퇴를 하시고 엄마랑 노후를 즐기고 계시는 중입니다. 다행히 예전부터 장사가 잘 되는 편이라 부모님 노후 준비는 확실하게 되어 있으세요. 남편을 만난 건 제가 퇴사를 하고 한참 힘들 때였는데 저보다 2살 많은 직장인이에요. 겉으로 보면 정말 다정하고 착한 남자라고 믿었지요. 정신적으로 한창 힘들 때 친구 소개로 만났었는데 당시 남자친구였던 남편에게 꽤 많은 위로를 받았던 걸로 기억해요. 아무튼 시아버지는 저희가 만나기도 한참 전에 돌아가셨고 홀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왔던 남편은 누가 봐도 효자 중의 효자입니다. 저와 데이트를 할 때 뭐 맛있는 음식이라도 먹게 되면 반드시 나갈 때 1인분을 따로 포장해서 어머님에게 가져다 드리더라고요. 요즘 시대에는 자기 엄마한테 잘하는 아들을 보면 무조건 좋게 보지 않고 이상한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경우가 많은데 막말로 자식이 부모한테 잘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적정선을 못 지키고 효자 노릇만 하려는 남자들이 문제인 거죠. 아무튼 그런 남편과 결혼할 때 시어머니의 존재가 신경 쓰이지 않은 건 아닙니다만 사실 남편에게는 1살 많은 형도 한 명 있고 거기다 어머님께서 20대 초반에 남편과 아주버님을 낳았기 때문에 건강상으로 아무런 문제도 없으세요. 뭐 나중에 연세가 정말 많이 드시면 그때는 어머님을 누군가가 케어해야겠지만 앞으로 10년은 지나야 고민할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랑 남편이 결혼할 때 어머님께 바라는 게 없었던 건지도 몰라요. 사실 사랑에 눈이 멀어 남편과 결혼한다 난리를 쳤을 때만 해도 남편도 저도 가지고 있던 돈이 그리 많지는 않았어요. 그 와중에 시어머니께서 이사를 한다는 핑계로 남편이 모아놓은 적금의 일부를 가져가셨다 하더군요. 물론 상식적으로 봤을 때 당연히 결혼을 미루는 게 맞겠지만 그때만 해도 제가 하고 있는 가게 매출이 급증하던 시기이기도 하고 돈이야 살면서 모으면 되는 거 아니냐는 아니란 생각이 제 판단력을 흐리게 해 무작정 결혼을 밀어붙였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반전세로 힘들게 살림을 시작했고 친정 부모님께서 도와주신다 그렇게 제안하셨어도 그 와중에 자존심은 지키고 싶었는지 전부 다 거절했네요. 다행히도 결혼 후에 장사가 더욱더 잘 풀리는 바람에 결혼하고 딱 3년 만에 30평대 아파트를 하나 장만할 수 있었어요. 사실 그때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어머님 집을 팔고 40평대 넓은 아파트로 이사가서 모시는 건 어떠냐고 말이죠.
근데 어머님이 살고 계신 아파트는 워낙 낡고 오래된 집인데다가 평수까지 좁다 보니 당장 팔더라도 얼마 하지 않습니다. 뭐 애초에 그걸 떠나서라도 어머님을 모신다는 건 제 계획에 없던 일이라 아예 고려조차 하지 않았겠지만요. 아무튼 남편의 어설픈 합가 제의는 그냥 흐지부지 되어 버렸고 그때만 해도 저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이 워낙 효자라는 건 알고 있었던 터라 그런 차원에서 한 번 넌지시 저를 떠본 걸로만 생각하고 넘어갔지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어머님을 모시는 문제에 있어서 남편보다 제 발언권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안심했던 것도 있어요. 남편의 월급이라고 해봐야 300만 원 조금 넘는 수준이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기본 1000만 원은 그냥 훌쩍 넘기거든요. 물론 일 자체는 위험하기도 하고 동시에 엄청 힘든 일이기는 해요. 그래도 나중에 우리 가족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준비를 한다고 생각하면 충분히 웃으면서 버텨왔습니다. 솔직히 아주버님이 결혼 생각이 없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내심 어머님은 아주버님과 살면 되겠다 생각했던 것도 있어요. 제가 집에서 편하게 살림만 하는 사람도 아니고 주말도 없이 밤낮으로 땀 흘려가며 일하는 사람인데 일 마치고 집에 와서까지 시어머니 눈치 보며 살고 싶지 않거든요. 그렇게 이사하고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을 무렵 어느 날부터 남편이 퇴근하고 어머님 댁 들러서 같이 저녁을 먹고 오는 겁니다. 본인이 저랑 상관없이 자기 엄마랑 밥 먹고 오겠다는 것조차 간섭하고 잔소리할 생각은 없어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내버려뒀어요. 어머님 댁이 저희 집에서 차 타고 15분 정도 걸리니까 남편이 오며 가며 언제든지 어머님을 챙겨드릴 수 있으면 자연스럽게 저에 대한 기대도 줄어들 테고 혹시 모를 합가 이야기도 다시는 나오지 않을 거라는 계산이었지요. 그렇게 남편이 알아서 어머님 댁으로 자주 들락날락 하다 보니까 반면에 저는 명절이나 기념일 같은 때를 제외하고는 굳이 어머님을 찾아뵐 일이 없더군요. 서로 스트레스 받지 않고 암묵적 합의로 잘 지내고 있었는데 문제는 바로 제가 하는 가게가 굉장히 바빠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파트타임으로 알바생들도 고용하고 저 혼자 늦게까지 남아 물량을 맞추려 노력하다 보니 일 마치고 집에 들어오면 보통 밤 10시가 넘을 때가 대부분이었어요. 다른 것보다 남편이랑 우리 딸에게 신경 못 써주는 것이 너무 미안했고 아마도 그때부터였을 겁니다. 제가 없는 빈자리를 어머님께서 채워주시기 시작한 게 말이에요. 저희 집에 자주 오셔서는 집안일도 해주시고 남편과 딸아이를 챙겨주시는데 솔직히 제가 원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민망한 마음보다 감사한 마음이 더 컸습니다. 제가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너무 피곤한 나머지 집안일하고 아이까지 챙길 기력이 제로였거든요. 그나마 남편이 밥 챙겨 먹는 거나 설거지 정도는 알아서 하긴 했지만 그걸로 충분할 리는 없지 않겠어요? 아무튼 안 그래도 마음이 쓰였던 부분이었는데 이렇게 어머님께서 자진해서 도와주시니 너무 고마웠고 그래서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 용돈으로 보답해드렸네요. 보통 하루에 저희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3, 4시간 정도 되는 걸로 아는데 빨래부터 청소까지 알아서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드리던 용돈 50만 원에다가 통 크게 100만 원 얹어서 드렸습니다. 형식적인 거절조차 안 하시고 그냥 냉큼 받긴 하시더군요. 아무튼 그런 상황이 6개월 이상 지속되었고 사실상 제 명의의 제 집이지만 어떻게 보면 저는 단순히 잠만 자고 나가는 수준이었지요. 대신에 어머님께서 더 집주인같이 보였달할까요? 밤 늦게 일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다음날 출근해야 하는 남편은 이미 잘 준비를 끝내고 있을 때가 많았고 아침에 눈 떠보면 출근해버린 뒤에요. 거기다 남편은 출퇴근 시간이 정해진 직장 생활을 하는 데에 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유동적으로 상황에 맞춰서 일을 시작하고 마치는 자영업이다 보니 서로 휴일을 맞추기도 힘들었고 자연스럽게 부부가 서로의 생각을 나눌 시간 자체가 부족해지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인 건 우리 딸과는 아침에 느긋하게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거기다 제가 쉬는 날이나 예상치 못한 자유시간이 생길 때마다 아예 딸아이를 어린이집에 안 보내는 한이 있어도 하루 종일 온전히 같이 놀곤 했어요. 문제는 제가 바쁜 그 시기에 남편과 시어머니가 저 몰래 다른 꿍꿍이를 꾸미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루는 문득 남편이 저한테 물어보더군요. 자기 엄마 덕분에 요즘 편하지 않냐고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대답했습니다. 안 그래도 어머님한테 감사해서 돌아오는 생신날 옷이라도 한 벌 해드릴까 생각 중이다 라고 말이죠. 그랬더니 남편의 안색이 밝아지더니 그러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머님이 저 대신 집안일 해주신 덕분에 저나 자기도 일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며 저보고 시어머니 하나만큼은 정말 잘 만났다고 엄청 생색을 내더군요. 물론 남편 말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었지만 저라고 뭐 그냥 받기만 한 건 또 아니잖아요. 한 달에 150만 원이라는 돈이 보는 관점에 따라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겠지만 제 기준에서는 그 정도면 며느리가 할 수 있는 성의 표시로는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남편은 처음부터 돈을 원하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지금처럼 불편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차라리 어머님을 모시고 합가해서 사는 게 훨씬 이득이지 않겠냐고 노골적으로 속마음을 드러냈어요. 매번 어머님이 왔다 갔다 하시는 것도 힘드실 텐데 기왕이면 두 집을 합치자고. 그럼 그만큼 어머님이 우리 집안일에 더 신경 쓰실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가 이사할 때 남편이 한번 합가 이야기를 꺼낸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에도 그때처럼 단호하게 거절하면 남편이 금방 포기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군요. 다음 날 밤 9시쯤인가 가게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왔는데 그날은 웬일인지 어머님께서 저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평소와 다른 집안 분위기를 미루어 짐작해 봤을 때 어떤 이야기를 하실지는 대충 알 것 같았지요. 그렇게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저까지 셋이서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우선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다른 이야기면 모르겠는데 혹시라도 합가 문제로 상의하자는 거면 저는 거절이라고요. 하지만 어머님은 제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들리는지 갑자기 집을 내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희 집도 내놓으라네요. 최소 박 4개짜리 아파트를 구하려면 대출도 조금 알아봐야 할 거라고 하시길래 어머님께서 집을 파시던 말던 상관할 바 아니지만 그렇다고 제가 어머님을 모실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남편에게도 확실하게 나는 이런 식으로는 절대 합가할 생각 없다고 못을 박았고요. 그러자 남편은 지금까지 제가 엄마던 아내던 뭐 하나 제대로 역할한 게 있냐고 역공을 해오더라고요. 아니 내가 뭐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그 개고생을 하는 줄 아냐 받아치며 그렇게 따지고 들자면 당신은 나보다 버는 돈도 쥐꼬리만큼인데 육아나 집안일은 당신이 훨씬 더 많이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언성을 높였어요. 돈 버느라 시간 바쁜 나를 탓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그러면 너는 뭐 얼마나 잘했냐. 거기다 정작 어머님한테 감사 표시한 건 전부 다 내 돈으로 한 건 왜 빼먹냐 그랬더니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지면서 딱히 반박은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님도 그렇다고 멀쩡하게 혼자 살고 있는 큰아들이 있는데 왜 거기는 갈 생각을 안 하시는 건지 모르겠다 말씀드렸어요. 저랑 미리 상의도 안 하고 집부터 내놓으시는 건 저한테는 아무런 선택권도 안 주겠다는 뜻 아니냐 한마디 했습니다. 이럴 바엔 그냥 집안일 도와주는 사람 쓰는 게 낫겠다며 짜증을 부리고 있었는데 그 말에 시어머니가 발끈해서는 화를 내시는 거예요. 자기가 거의 반년 동안 밥 해주고 빨래 해준 거 보상하고요. 집안일 해주느라 들락거릴 때는 좋다고 아무 말도 안 하더니 이제 와서 같이 살자니까 필요 없다고 내쫓는 거냐입니다. 자기가 우리 집 출장 가정부냐 뭐라 뭐라 열을 내시면서 그럴 거면 돈이라도 계속 똑바로 해달라는 게 아니겠어요. 저도 지지 않고 맞받아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100만 원씩 기존에 드리던 용돈의 추대로 더 드린 거 아니냐고 막말로 제가 먼저 집안일 도와달라 부탁한 적도 없지 않냐며 따졌지만 어머님은 끝까지 더럽고 치사하다며 집안일 도와준 7개월 동안의 월급을 제대로 계산해서 달라더라고요. 요즘 파출부 월급이 300만 원은 기본이니 어쩌니 하면서 말이죠. 상황이 이런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입 다물고 있는 남편놈을 보면서 당신은 뭐 할 말 없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자기도 지쳤다네요. 돈 좀 번다고 그거 꽉 틀어쥐고 있는 저랑 사는 게 그동안 힘들었답니다. 결국 저는 그 자리에서 그럼 갈라서자는 최후 통첩을 날렸고 시어머니 밀린 월급은 내가 일당으로 정확하게 계산해서 입금해주겠다. 그치만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는 이혼 과정이니까 남편이고 시어머니고 둘 다 내 집에서 나가라고 했어요. 제가 이혼까지 생각할지는 몰랐는지 둘 다 벙쪄서 아무 말 못하고 저를 쳐다만 보고 있더라고요. 아마도 집도 내놓은 마당에 자기들이 합가하겠다 바락바락 우기면 결국 제가 두 사람한테 못 당하고 합가할 줄 알았나 봅니다. 하지만 내 손으로 내무던 팔만큼 제가 그리 멍청하지는 않거든요. 끝까지 자기들은 못 나가겠다 우기길래 저는 딸아이만 데리고 친정으로 넘어왔고 남편은 더 늦기 전에 어머님한테 사과드리고 같이 사는 걸로 하자며 협박을 하더군요. 다음날 친정부모님 도움을 받아 필요한 짐들만 우선 빼내고 그 길로 부동산 가서 집을 내놔버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우리 집 내놨으니 당신 짐은 알아서 빼가라고 문자를 보냈죠. 그러자 저보고 진짜 독한 여자랍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시어머니에게도 그동안 일한 거에 대한 돈을 계산해서 드렸어요. 집안일 하는 기간 동안 제가 드린 용돈도 일당에 포함해서 깔끔하게 하루에 10만 원씩 쳤더니 잘은 기억나지 않지만 200몇만 원만 남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 그대로 입금해 드리면서 어머님 욕심 덕분에 아들 이혼시키고 손녀도 앞으로 못 보시겠네요. 라는 문자 하나 남겨드렸네요. 물론 곧바로 번호는 차단 걸어버렸고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이혼 절차를 착실하게 밟았고 합가 강요는 곧바로 귀책 사유로 인정돼서 재산은 거의 8대 2로 나눌 수 있었네요. 물론 집은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제 소유고요. 마지막에 남편이 다시는 합가 이야기는 꺼내지 않겠다며 제발 이쯤에서 멈춰달라 부탁하긴 했지만 이미 저희 친정 부모님이 저보다 더 이혼하라고 성하셨기 때문에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는 아예 전무했습니다. 당연히 저도 그럴 마음은 추호도 없었고 말이죠. 그저 딸한테 조금 미안하긴 했지만 유난히 외할머니를 좋아하고 따르는 우리 딸도 지금은 아주 잘 적응해서 지내고 있습니다. 다 끝난 마당이니까 하는 말인데 도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집 내놓고 막무가내로 쳐들어왔던 건지 아직도 이해가 안 되네요. 세상에 이딴 식으로 합가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저 지금은 내 부모와 우리 딸한테 몇 배로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뿐이고 마음 굳게 먹고 열심히 일해서 빨리 자리 잡을 수 있게 다들 응원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